안녕하세요. 해커스텝스 독해 손승미입니다. 자, 우리 오늘도 역시나 적중 예상 특강을 가지고 왔고요. 우리 자료실에 들어가시면 총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다운받으셔서 풀어보시는데 그냥 푸시지는 마시고 반드시 꼭 시간을 한 8분 30초를 두시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그 문제를 푸시고 나서 저희 영상 함께 해주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우리 1번 문제는요. 소위 군화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빈칸 위치에 따라 저희가 좀 다르게 좀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자, 지금처럼 이렇게 첫 번째 문장과 또는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을 경우에는 소위 주제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이고, 문단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 경우는 주제 유지라기보다는 정말 이제 앞뒤 문장 흐름 잡으셔서 좀 답을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마틴 루터 킹이요, 소위 95 Thesis라고 하는 책을 소위 이제 출간을 한 것 같습니다. 문서를 출간을 한 것 같죠. 그러면서 바로 이 문서는 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뒤쪽에 나와 있는 정보에서 누구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확인을 해줘야 될 것이냐, 바로 이 문서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해주셔야 될 것이고, 주제 유지화 시키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뭐가 될 거냐, 단편 상세 정보가 아닌 통합적인 정보로 저희가 좀 이제 빼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는 뭐에 대한 정보가 나오느냐? 바로 이 문서는요, 소위 이 의를 제기했다는 거죠. 뭐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어떤 이런 가르침과 소위 관행에 대한 어떤 이런 이 의를 제기했다라는 정보가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람이 제시했던 어떤 이런 생각 같은 경우에는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소위 북부 유럽에 널리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개신교의 어떤 이런 거점이 되었다. 바로 이 지역이, 즉 북유럽이 이 개신교의 어떤 이런 거점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뒷부분을 보시면, 하지만 이 유럽 쪽에서는 사실 사람들이 바로 이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충성을 계속 이어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 뭐가 될 거냐, 바로 분열이 오늘날까지도 이루어지고 있다. 즉 북부 유럽과 남부 유럽의 어떤 이런 분열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 문서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했을 때 결국 우리는 이 문서를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죠. 자, A번 가보겠습니다. 교황의 어떤 이런 권력을 확장시켰다. B번에 보시면 바로 이 문서는요, 도와줬어요. 소개하는 것을, 뭐를, 어떤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소위 이 로마 바깥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 성경의 가르침을 소위 소개하는 것을 도와줬다. C번에 보시면 확실하게 했다는 것 또는 보장했다는 거죠. 바로 기독교가 유럽의 가장 큰 종교가 될 수 있게끔 소위 확실하게 했다, 보장했다는 일을 하고 있고, 마지막 D번에 보시면 분열을 소위 만들어냈다. 뭐와 뭐 사이에? 유럽과 종교, 단체 사이에 어떤 이런 분열을 만들어냈다. 답을 좀 보겠습니까?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아까 정보를 보시게 되면 이제 바로 뭐였습니까? 아까 우리 잠깐 다시 한번 더 확인 한번 해볼까요? 바로 이제 이 의를 제기했던 어떤 이런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북부 유럽에서는 소위 이제 받아들여졌지만, 뒤에 보시면 소위 이제 뭐겠습니까? 남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에 대한 어떤 이런 충성이 계속 이어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런 부분을 결국 통합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소위 보기 D번처럼 분열을 만들어냈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구나 절을 가지고 빈칸을 채우는 문제 출제가 됐을 때는 빈칸 위치에 따라서 저희가 좀 다르게 접근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과 마지막 문장에 빈칸이 있을 경우에는 주제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크고, 문단 중간에 빈칸이 있을 경우에는 주제 유지라기보다는 앞뒤 문장 흐름 잡아서 저희가 답을 내줄 필요가 있다는 거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문제는요, 연결어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연결어 문제를 푸실 때는요, 먼저 보기로 나와 있는 연결어를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뜻의 확인이 아니라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먼저 확인하시고 나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이제 앞뒤 문장, 소위 해석을 통해서 맞는 프레임을 골라주셔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답이 나오지가 않아. 이제 그때는 지문 전체로 이제 가주셔야 되겠죠. 우선 지금 같은 경우는 similarly입니다. similarly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라고 하는 소위 유사의 프레임이죠.
앞뒤 문장을 보셨을 때 같은 옷, 같은 틀, 하지만 상황이나 대상이 다른 프레임으로 좀 봐줘야 될 거고요. B번에 보시면 이제 however입니다. however 같은 경우는 이제 대조 또는 역접, 약간 순행이 아닌 약간 역행하는 느낌의 어떤 이런 문장이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C번에 보시면 therefore죠. therefore는 그러므로라고 하는 소위 뭡니까? 원인과 결과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D번에 additionally죠. 우리 additionally 같은 경우에는 소위 게다가라고 해서 이제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첨가가 될 수가 있죠.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저런 내용이 이런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내용이 나와줘야 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해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요. 앞문장에서 이제 해커스는 여러 테스트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뒷문장에서 이제 해커스는 강남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럴 때 쓸 수 있는 게 이제 소위 첨가가 되는 거죠. 해커스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저런 내용이, 즉 다시 말하면 장소에 대한 부분과 앞쪽 얘기라고 하는 소위 수업에 대한 부분은 전혀 다른 얘기가 돼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어떤 프레임을 저희가 확인하시고 나서 이제 문장을 한번 보죠. 자,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을 보니까요. 해산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해산물은요. 영양적으로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리고 좋은 단백질을 좀 얻을 수 있는 공급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바로 이 단백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요한 요소예요. 뭐에 있어서? 세포에 있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로 그런 단백질을 좀 공급받을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해산물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연결어가 나와요. 그 다음 문장 보니까 많은 해산물, 그런데 팔려지고 있는, 어디에서? 식료품 가게에서 팔려지고 있는 많은 해산물이 발견되어지고 있습니다. 해로운 박테리아로 오염된 상태로 좀 발견되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건강 전문가들은 권고한다. 사람들한테 제대로 좀 또는 적절하게 좀 요리 좀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야기의 프레임 우리는 뭘로 볼 수가 있을 거냐?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보면 유사. 즉 앞뒤 문장 보셨을 때 같은 옷, 같은 틀, 상황이나 대상이 다른 프레임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대조, 약간 역행하는 느낌으로 좀 봐줘야 될 거냐, 원인과 결과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저런 내용도 있어요의 느낌으로 봐줘야 될 거냐. 이때 베러 초이스로 갈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however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앞쪽에서는 소위 이제 해산물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이제 뒤쪽에도 쭉 어떤 그런 내용 좀 나와줘야 되는데, 아니 보니까 오염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런 때는 우리가 해산물에 대해서 이런 내용도 있고 저런 내용도 있다는 프레임이라기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을 접근하게 되면 뭔가 대조, 역행하는 느낌으로 좀 가고 있다 보니 이때 갈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however가 좀 더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합니다. 연결어의 문제는 뜻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뜻으로만 보게 되면 사실은 뭐 한도 끝도 없이 헷갈릴 수 있는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고요. 중요한 건 연결어는 소위 프레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거다. 그래서 프레임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나서 빈칸을 사이에 두고 있는 앞뒤 문장 해석, 맞는 프레임으로 가주셔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 답이 나오지가 않아 지문 전체로 다 봐주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요.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A 다음 B 나오는 게 맞냐, B 다음에 C 나오는 게 맞냐, C 다음에 D 나오는 게 맞냐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A 앞에 나와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시고 나서 과연 이 지문의 대략적인 중심 소재, 주제가 뭘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이제 A, B, C에서 골라준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대통령이요. 지금 예정돼 있다는 거죠. 소위 임박해서 어디로 가겠다는 거냐? 루이지애나주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를 위해서요? 소위 선거운동을 위해서요. 앞으로 다가오는 주지사 선거에 대한 어떤 이런 선거운동을 위해서 루이지애나주로 지금 이제 임박하게 소위 또 막판에 좀 갈 그런 예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으로 사실은 이제 A, B, C, D도 다 연결돼서 나와줘야 되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A번에 보시면요. 행정부 공보비서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요. 소위 이제 먼로에 소위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위 이제 11월 6일 날 멀로라는 이 지역에 있을 거라는 거죠. 바로 뭘 하기 위해서? 소위 유권자들한테 소위 부추기기 위해, 또 이제 장려를 하기 위한 거죠. 뭐 하라고? 소위 공화당 후보를 좀 지지하라고. 그런데 소위 이제 예상치 못한 어떤 이런 접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접전 속에서 공화당 후보를 좀 지지하라고 유권자들한테 좀 이렇게 장려를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B번에 보시면 주지사는요. 매년 4년마다 이제 소위 선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C번에 보시면 이 후보자는요. 바라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어떤 이런 인기가 바로 뭘 해줄 거냐? 유권자들로 하여금 소위 투표소를 좀 갈 수 있게끔 좀 이렇게
부추기진 않을까, 장려하진 않을까라고 이제 바라고 있다라는 거죠. D번에 보시면요, 이 선거는요, 소위 11월 12일 토요일에 열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답은 그쵸. B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결국 이제 이런 문제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일반화와 구체화의 구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딱 첫 번째 문제가 보셨을 때 물론 주지사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지만 특정 선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앞문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선거, 특정 선거에 대해서 나머지 내용들은 쭉 이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하지만 지금 이 B번 같은 건 특정 선거가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어떤 이런 주지사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이제 흐름상 어색한 부분은 소위 B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예 이제 전혀 소재가 좀 다른 거를 건드리고 있다면 그런 걸 딱 이제 고르시면 되겠지만 지금처럼 소위 이제 뭐가 될 거냐? 구체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내용과 일반화되어 있는 어떤 이런 내용을 좀 구분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한번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흐름상 어색한 문장을 고르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뭐가 될 거냐?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주제, 중심 소재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할 것이고 그 아이와 관련이 없는 거를 골라줘야 될 거다. 그래서 이번 류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일반화와 구체화의 구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정리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런 류의 문제도 사실 종종 또 출제가 됩니다. 잘 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4번 문제는요, 주제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해켈의 진화나무에 대해서의 어떤 이런 요지가 뭐가 될 수 있을 거냐? 그러면 이제 소재를 줬기 때문에요. 이 소재에 대한 정보를 취합을 하셔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우리 정보를 한번 좀 봐보죠. 자,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동물 학자인 바로 해켈이 바로 이제 어떤 사람이냐? 생물 계통학, 즉 이제 진화사를 좀 이제 표현했던 최초의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제 어떤 형태로 표현을 했느냐? 나무 형태로 표현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뒤에 보시면 우리 이런 구조들 우리 독해에 좀 자주 나오죠. 이제 이런 구조를 이제 뭐라고 합니까? 가목적어, 진목적어 구조라고 하죠. 그러니까 make라고 하는 동사 외에도 뭐 think라든지 find 또는 consider, 그 다음 deem이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make 하게 되면 만들다, 그 다음 think find 하게 되면 생각하다, consider deem 하게 되면 여기다. 자, 이런 동사 다음에 뒤에 it 뜨고 형용사 뜨고 그 다음 뒤에 투동사 뜨게 되면 이때 있을 가목적어, to야 진짜 목적어, 중간에 용사를 목적격 보호라고 하죠. it은 따로 해석주지 않고요. 이 자리 누구를 끌고 옵니까? 진짜 목적어를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독해에서는 이렇게 가주어, 진주어 또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내지는 의미상의 주어 이런 패턴들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확히 구조를 알고 계셔야지만 해석이 정확히 될 거고 또 해석이 정확히 또 돼야지만 내용에 대한 또 이해가 또 정확히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바로 이 해켈이라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나무 형태로 소위 이 생물 계통학, 소위 진화사를 좀 표현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 하기 위해? 만들기 위해, 이해하는 것이 좀 더 쉽게끔 만들기 위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참나무 모양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했느냐? 낮은, 즉 아래쪽에 이 가지에는 소위 단순한 어떤 이런 생물체들을 놓고 그 다음에 위쪽에는 소위 몰랐느냐? 좀 더 복잡한 어떤 이런 생물체들을 이제 놨다. 이렇게 이제 둠으로써 참나무를 가지고 이제 표현을 했다라는 거죠. 자, 우리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주제를 소위 느끼기 위해서는 또는 주제를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연결어적인 부분들도 저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어떤 그러나라든지 또는 이제 그러므로 이런 것들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나 이런 어떤 표현은요, 실제로 진화를 전혀 보여주지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걸 우리가 좀 잘 보셔야 되죠. 그리고 뒤에 보시면 사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소위 뭐가 되는 거겠습니까? 부연, 소위 상세 설명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줘야 될 거냐? 위쪽에는 소위 누구를 두고 살아있는 아이들을 두고 아래쪽에는 소위 멸종된 아이를 둬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지문은 바로 이런 어떤 연결어적인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주제를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지문은 바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바로 이런 어떤 표현은, 즉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부분들은 실제로는 진화를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항상 늘 생각하셔야 될 거는
탭스에서는 소위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쓰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같은 내용을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잘 정리를 좀 해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표현을 그대로 보기로 주진 않을 거예요. 이런 걸 좀 다른 식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좀 생각하시고 저희가 보기를 접근을 했을 때 답일 수 뭐겠습니까?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이제 이런 얘기 아니었습니까? 실제로 사실은 뭐다? 전혀 진화를 보여주지는 못해요. 이 말에 대한 패러프레이징 표현이 뭐가 될 거냐? 소위 제대로 표현하는 것을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즉 표현하려고 하는 정보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을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뭐다? 답은 A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항상 생각해 주셔야 될 거는 우리가 주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이제 소재에 대한 파악, 그 다음에 소재와 관련 정보를 취합해서 과연 주제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뭔지를 봐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어떤 대상에 대해서 A 내용도 나와 있고 B 내용도 나와 있다면 A, B를 통합적으로 묶으셔야 되지 A만 써도 안 되고 B만 써도 안 된다라고 하는 소위 단편, 상세 정보로만 표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한 지금처럼 소위 뭐가 될 거냐? 주제를 파악하는 데서 이런 어떤 연결어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좀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또 우리가 또 항상 또 생각해 주실 거는 탭스에서는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많이 쓰기 때문에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이 지문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것도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5번 문제는요. 추론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론 문제는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문제. 그죠? 필자 가장 동의할 것 같은 진술문이 뭐냐? 또는 뭐 필자가 가장 동의할 것 같은 의견이 뭐냐? 또는 뭐 필자가 가장 동의할 것은, 이런 문제도 이 직접적으로 infer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문제처럼 똑같이 뭐가 될 거냐? 소위 이제 추론 문제가 될 수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 추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개인차가 있긴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유형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서는 정말 이제 지문 전체를 다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정확히 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해석적인 부분, 어휘적인 부분과 같이 또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우리 추론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우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당신의 10대들은 위험한 행동에 연관이 되어 있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고통받은 부모들은요, 종종 나한테 씁니다. 소위 충고, 조언을 위해서. 뭐에 대한 충고, 조언이냐? deal with죠. 자, 우리 deal with라는 표현도 좀 정리를 해두셔야 돼. deal with 하게 되면 어떤 문제나 상황 같은 거를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하다. 자, deal with 말고도 우리가 또 이제 많이 나온 단어가 이제 뭐 handle이라든지 또는 뭐 address라든지 tackle 또는 뭐 settle, sort out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자주 나오는 표현들이죠. deal with, 그 다음에 handle, address, tackle, 그 다음에 sort out, settle 다 똑같이 어떤 문제나 상황 같은 거를 다루고 처리하고 해결하던데, 그러니까 이 고통받은 부모들이 종종 나한테 소위 조언 때문에 이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에 대한 소위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험한 10대 행동들이죠. 뭐 흡연이라든지 또는 술 마시고 또는 어떤 이런 약물 같은 것들을 하는 어떤 이런 소위 위험한 어떤 이런 10대 행동들을 좀 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한테 좀 이게 충고를 좀 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먼저요, 확실하게 해주고 싶어요. 자,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확실하게 해주고 싶느냐? 10대들의 바로 어떤 이런 무모한 행동들은 사실은 드물게, 그러니까 거의 무모 아니다라는 거죠. 즉 어떤 도덕적이나 또는 어떤 지적인 어떤 실패 때문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라고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확실하게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이렇게 10대들이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요. 바로 뒤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어떤 심리 시스템에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뒤쪽은 사실 이제 그런 거에 대해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여러분께서 이제 풀어보셔도 아시겠지만 바로 이런 부분,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제 추론에 대한 답은 정확히 지문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자, 지금 보시면 지문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한테 좀 확실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10대들의 무모한 행동들은 사실 이렇게 도덕적인 어떤 이런 지적인 어떤 실패 때문이 아니라요. 뒤에 보시면 뭡니까? 어떤 이런 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심리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을 통해서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추론될 수 있는 부분은 뭐가 될 거냐?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우리 부모님들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바로 이렇게 10대들이 어떤 이런 무모한 행동에 대해서 자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지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포인트는 뭐겠습니까? 이렇게 10대들이 어떤 이런 무모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에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뇌에서 작동하고 있는 심리 시스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자책하지 마세요. 라는 부분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서 뒤쪽에 보시면 쭉 이런 것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시스템 하나 같은 경우에는 뭐를 소위 관장하고 있느냐? 사람들이 보상을 기대한 어떤 이런 방법에 대해서 또 하나의 또 시스템은 뭐를 또 관장하고 있냐? 자기 통제를 또 관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 사춘기 동안에 이제 성숙이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시스템은 사춘기 동안에 성숙이 되고 두 번째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성인 초기에 이제 성숙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0대 때는 강한 어떤 이런 충동을 느낀다는 거죠. 보상이나 어떤 이런 쾌락에 대한 뭐 강한 충동을 느끼지만 사실은 10대가 되다 보니까 사실 뭐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없느냐? 이런 어떤 충동을 좀 억제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 부모님들의 탓이 아닙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제 이유를 정확히 제시를 하고 있죠. 바로 이 뇌에서 소위 작동하고 있는 심리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라는 걸 통해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다? 답은 C번으로 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이제 어렵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문에 대한 내용 이해가 정확히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내용 이해를 하시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문장에 대한 해석이 필요할 것이고 문장 해석을 위해서는 많은 어휘를 좀 갖춰야 된다는 거 또 반드시 또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에는 6번, 7번 1지문 2문항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1지문 2문항 문제를 푸실 때는요. 먼저 문제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문제에 따른 어떤 이런 접근법을 통해서 좀 답을 좀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그래서 우리 6번 같은 문제는 소위 이제 어떤 문제 준비되어 있습니까? 특정 정보를 물어보는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문제표를 좀 지문에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문제표를 지문에 찾았다라고 하더라도 또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이 또 보기에 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을 수 있다. 패러프레이징 방식을 쓰다 보니까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커렉트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하는 부분이 좀 필요하겠죠. 자,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에 보시면 공연예술의 식별 특징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공연예술 쪽을 한번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저기 보니까 공연예술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이 공연예술에 대한 정보를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공연예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요. 널리 사용되지가 못했습니다. 1970년대까지는. 하지만 기원이 191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는 거죠. 바로 이때는 어떤 때냐? 바로 이탈리아의 소위 이제 뭐겠습니까? 미래파들이 뭐 하려고 노력을 했느냐? 소위 뒤엎으려고. 전복시키려고 그래서 어떤 이런 문화적인 관습, 즉 그 당시 어떤 이런 문화적인 관습을 좀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소위 노력을 했던 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연예술의 어떤 이런 특징적인 부분은 결국은 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냐?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다. 뒤엎으려고 한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 표현하고 있습니까? 저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한 이제 관습이라는 단어를 또 역시나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는 뭐다? 답은 D번으로 갈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는 커렉트 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보기에 나와 있는 표현과 지문에 나와 있는 표현을 비교 대조를 한번 해보죠. 자, A번에 보시면 우선 1970년대라고 하는 정보가 나와 있기 때문에요. 이걸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70년대에서 소위 이제 뭐다? 문화적인 공연을 하기 시작을 했다. 미래파들이. 자, 우리 1970년대에 대한 정보를 좀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70년대라고 하는 이 정보는 공연을 소위 이제 한 정보가 아니라 소위 이제 뭐다? 1970년대까지는 공연예술이라고 하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지 못했다. 이렇게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떤 이런 공연을 한 연도는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A번은 안 될 것 같고요. B번에 보시면 미래파는요. 예술품 만들었습니다. 뭐를 이용해서? 비전통적인 소위 뭐다? 표현 방법을 통해서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런 표현들이 어디 나와 있나 봤더니 저기 보시면 표현에 대한 부분들이 자, 이쪽에 나오게 되네요. 표현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파는요. 소위 추구했다는 거죠. 새로운 표현 방법을 추구를 했다. 그런데 뭐 하는? 넘어서는. 뭐를 넘어서는? 어떤 이런 전통적인 어떤 이런 매체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이제 뭐가 될 거냐? 전통적인 매체의 어떤 이런 한계를 넘어선다는 걸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가 될 거냐? 아, 비전통적인 어떤 이런 표현 방법을 사용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답 뭐겠습니까? 답은 B번으로 갈 수가 있고요. C번에 보시면 미래파들은요 면밀하게 소위 작업을 했다는 거죠. 소위 누구와 학교, 그 다음에 갤러리와 소위 면밀하게 작업을 했다.
지금 보시면 학교라든지 또는 어떤 이런 갤러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학교, 그 다음에 소위 이제 뭡니까? 갤러리에 대한 부분이 나오죠. 근데 여기에 대한 정보는 소위 뭐가 될 거냐? 그냥 단지 어떤 이런 기능적인 부분 또는 어떤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대해서 소위 뭐 했다? 보상했다라는 정도로만 나와 있고, 또한 그 뒤쪽에 정보를 보니까 소위 어떤 이런 격상시켰다라는 거죠. 어떤 이런 예술적인 어떤 이런 물건 같은 것들을 숭배의 위치로 격상시켰다. 이런 거를 통해서 결국 이제 뒤쪽에 보시면 아까 우리 마지막 보기 D번에 보시면 어떤 특정 예술품을 소위 어떤 뭐로서 받느냐? 소위 격상이 될, 즉 다시 말하면 숭배가 될 나이로서 봤다라고 하는 부분은 주어가 좀 잘못됐다는 거죠. 미래파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아까 보시면 학교나 또는 어떤 이런 뭐 갤러리나 또는 어떤 비평가들이 그렇게 했다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주어적인 부분이 좀 잘못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문제는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 좀 풀어보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 여러분들께 또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어요. 점수 잡는 Hackers.